台湾한 번 더 양안 관계 및 시사평론. 안녕하십니까? 2026년 올해는 중국 대륙에서 문화 대혁명이 발발한 지 60주년이자 종결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필자가 소학교 시절에 신문에서 문화 대혁명 관련 보도 사진을 보고 그 내용은 잘 몰라도 극히 두려워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문화대혁명의 피해자였던 학자가 관련 서적을 출판해 대학원 과정에서 집중 공부를 하다가 포기한 것도 그 10년의 경험담 자체가 필자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주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안 본다고 그게 사라지지는 않는 것처럼 올해 마침 중국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지 어느덧 벌써 한 갑자가 됐습니다.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는 별개로 반드시 그 문제를 직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에 올해 문화대혁명을 주제로 하는 특별 강연을 정주하고자 6월 27일 토요일 오후에 다녀왔습니다. 이날 연사는 문화혁명 기간의 피해자이기도 하나 그의 발표는 분노나 슬픔을 파는 거라고는 티끌만치도 없었고 개인의 경험과 철학 그리고 객관적인 정치평론으로 이미 지난 10년의 재앙과 더불어서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이끄는 중공 지도부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는 내용이어서 더욱이 존경스러운 학자라는 감동을 받은 주말 오후였습니다. 필자 개인적으로 문화대혁명은 20세기 최악의 인화라고 봅니다. 그 10년의 세월 동안 붉은 깃발 아래서 살아남은 중국인들은 어떠한 심리로 60년 전에 장장 10년의 재앙을 다시 바라볼 것인가요? 오늘날의 중국 지도부는 중국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을 포함해서 대부분이 문화대혁명 시기에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들의 성격과 통치 방식이 이전 세대나 이후 세대와는 뚜렷이 다르게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며 또한 문화대혁명이 지금의 중국 정치와 사회 발전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문화대혁명을 회고하고 포스트 시진핑 시대를 전망하는 특강이 6월 27일 오후 국립타이완대학교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특강의 연사, 정치학자 우고광 교수는 문화대혁명의 단계와 내용, 당시 사람들의 생활 경험을 분석했으며 특히 문화대혁명이 당시 청년들의 교육에 미친 충격을 강조했습니다. 강연에 이어서 국립타이완대학교 정치학과 장덩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그의 관찰을 공유했고 마지막으로는 페어윈드 장이화 이사장의 사회로 좌담을 가졌습니다. 대강당은 계단까지도 청중들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중국 문화대혁명을 회고하며 발생의 원인과 그 후에 정치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포스트 시진핑 시대를 전망하는 주제를 오늘 시사평론을 시작으로 시리즈로 방송을 하며 연사 우고광 교수에 대한 소개에는 본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공산당 정치의 변화는 중국 전체 발전을 이해하는 핵심 관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날 특강과 대담은 역사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문화 대혁명의 배경, 메커니즘 및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고 나아가 문화 대혁명과 중국 공산당 정치 제도 간의 관계를 탐구하며 머저동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재머화 현상이 현대 중국에서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했습니다. 특강 연사 오고광 교수는 교육사적 관점에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학력 배경을 노대학생, 노5계, 공농병 학생, 신3계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했습니다. 학력 구분 해설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공 19차 및 20차 당 대회에 이르러 공농병 학생 출신은 4명에서 5명으로 신삼계 출신은 1명에서 2명으로 각각 늘어났고 특히 19차 당 대회에서는 2명이 정규 고등교육 학력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 대혁명의 유산과 현대 중국 정치에 대해서 우 교수는 권력 지상주의, 기층사회 경험, 개인 숭배,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문화 대혁명과 중국 공산당 정치 제도는 내재적인 메커니즘으로 연결돼 있다고 보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과 시대 배경은 총체적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가합니다. 페어윈드 장이화 이사장은 이날 좌담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문화 대혁명은 중국 공산당 정권 수립 이후 가장 심각한 재난이었다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 역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한 현대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중공 지도층은 60년 전 대부분이 중학생이나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격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학제의 중단, 하방, 파벌간 투쟁, 심지어 가족과 서로 가차없이 투쟁해야 하는 격동의 경험을 겪었고 이러한 깊은 삶의 경험이 오늘날 국가의 핵심 직책에 오른 그들의 지도 스타일과 중대한 정책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문화 대혁명을 되돌아볼 때 반드시 규명해야 할 핵심 과제라며 이날 강연과 좌담회의 중점을 제시했습니다. 연사 오고광 교수는 문화대혁명의 역동적인 역사를 되짚으며 초기에 구사상, 구문화, 구풍속, 구습관을 없애겠다는 파괴운동인 사구타파 그리고 문화대혁명에서 특히 두드러진 현상으로 대중운동 즉 홍위병 등등이 기존 권력구조를 무력으로 흔들고 실권파를 축출, 처벌하는 과정인 조반 권력 탈취가 전면적 내전으로 이어졌고 이후 마오쩌둥이 인민해방군을 동원해 군사 통제를 실시하면서 린뼈 세력이 부상하였고 결국 린뼈 사건 이후에는 이념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우고광은 정치학자로서 자신은 제도적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보는데 익숙하다고 말했습니다. 세간에서 중국 공산당 전 지도자 마오쩌둥과 지금의 시진핑을 종종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리라 봅니다. 우고광 교수는 성격적 특성에서 마오쩌둥은 비록 깡패 기질이 강한 문인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문인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던 반면 시진핑에게서는 그러한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시진핑은 독서를 즐긴다고는 하나 문인적인 특성이 없다는 겁니다. 문화 대혁명은 중국 공산당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일탈이었는가 아니면은 중국 공산당 내부 정치 제도의 특수한 표현이었는가는 각계에서 문화 대혁명의 역사를 정리할 때 자주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우고광 교수는 문화 대혁명 전후 중국의 정치 상황은 달랐지만 공산당의 권력 독점이라는 점만큼은 바뀔 수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우 교수는 문화혁명은 중공 내부 정치 제도의 특수한 표현에 가깝다는 것인데 비록 각급 당위원회는 타도됐지만 당이라는 추상적인 체계 자체는 변하지 않았으며 단지 다른 당원들이 집권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고 또한 오늘날과 가장 큰 차이는 마오쩌둥 시대에는 중국 공산당이 여전히 이념을 중심으로 운영됐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 교수는 문화 대혁명의 공식적인 목표가
계급 투쟁을 중심으로 삼고 무산계급 독재 아래서 계속 혁명을 추진해 자본주의의 부활을 막는 것이었다고 설명하면서 그렇지만 문화대혁명 자체는 매우 모순적인 복합체여서 한편으로는 마오쩌둥 개인 숭배와 광범위한 대중동원을 결합하면서도 동시에 중국 공산당 각급 간부와 이른바 계급의 적을 공격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산주의 이상을 높이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권력 정치, 파벌 투쟁, 폭력적 독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핵심 논리는 권력 지상주의와 당권 지상주의였으며 이는 1967년 인민일보 사설에서 말한 권력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고 권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표현에서 잘 드러납니다. 린비아오 역시 정권이란 곧 탄압할 권력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노동자, 농민, 상인, 학생, 군인,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는 구호가 유행을 했으며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 대표대회 보고에서 당, 정, 군, 민, 학,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고 강조해 양자 사이에는 뚜렷한 호응 관계가 존재합니다. 문화대혁명은 또한 이념의 역설을 낳습니다. 이념을 높이 내세웠지만 결국 이념 자체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공산주의 언어, 마오 어록, 정치 구호를 사용하는 법을 익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언어가 권력 투쟁과 개인의 이익을 포장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이상주의와 냉소주의가 공존하고 정치 구호와 권모 술수가 함께 존재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문화대혁명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지만 그것은 여전히 제도적 기억, 정치적 인격 그리고 권력 기술이라는 형태로 현대 중국 정치 속에 축적되어 남아 있습니다. 1966년에서 76년 사이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를 맞으며 사회화 과정을 마친 세대들이 바로 문화대혁명 세대들입니다. 그들은 1940년대 말기에서 50년대 사이에 태어난 세대들로 시진핑도 이에 속합니다. 이날의 특강 연사 우고광 교수와 전 중국 총리 리커창도 그 세대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사평론은 여기에서 문화대혁명 60주년 회고와 포스트 시진핑 시대 전망 1부를 마치고 오는 주말 7월 25일 주간 시사평론에서 해당 주제의 2부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취재 원고 작성 보도의 백점입니다. 감사합니다.